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시티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도니 지리와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먼저 아랍거리로 왔습니다. 과거엔 아랍 상인들과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전통 문화 위에 쇼핑이 더해진 곳인데요. 아랍의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그렇네요. 하지레이는 아랍 거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패션 골목입니다. 100m 남짓한 이 골목에는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상품들을 파는 가게들로 가득하죠. 언뜻 보면 우리의 홍대 거리와도 닮았는데요. 이런 벽화도 장식돼 있기도 합니다. 진짜 이국적인 벽화네요. 버스를 타고 차이나타운을 지나갑니다. 연말이라서 돈과 말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돈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말을 해에 맞아 부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네. 저녁이 돼서 오차드 로드로 갔습니다. 거리에선 합창단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걸 다시 보니까 크리스마스 생각도 나고요. 한참 분위기 무르익었을 땐가 봐요. 저녁을 먹으려고 호커센터로 왔습니다. 우리의 푸드코트와 비슷한 곳으로 메뉴가 다양하고 값도 저렴한데요. 유명한 칠리 크랩을 먹었는데 매콤한 게 맛있었습니다. 네, 싱가포르 하면 또 칠리 크랩도 유명하죠. 다음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이스트 코스트 파크입니다. 동부에 있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해변이죠.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저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피크닉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느 공원이랑 다른 점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상 스키를 탈 수도 있고요. 다음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다양하게 이용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마침 다운타운 라인이 개통돼서 그 기념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무료로 타신 거군요. 네, 그래서 시내를 이동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눈에 띄는 이 건물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55층 건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물인데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최근 공원이 생겨서 가봤는데요. 간척지 위에 세워진 싱가포르 최대의 공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인공나무인 슈퍼트리가 이곳의 상징이죠. 슈퍼트리 사이로 노란색 구름다리가 설치돼 있어 나무 사이를 걸어 다니며 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공원이네요. 이거 보니까 뭐 영화 아바타 생각도 좀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는 유리 온실로 된 식물원도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포레스트관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시원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실내 폭포라고 합니다.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곳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포 때문인지 실내 공기가 촉촉했는데요. 이렇게 수분이 가득하다 보니 이곳에선 열대 밀림의 습한 지역에서만 사는 희귀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연못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높이에 맞는 다양한 산악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꽃의 색깔도 참 곱네요. 종류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높이 58m의 산에서 내려다보니 아찔합니다. 보통 왜 식물원 하면 좀 지루하고 정적이고 좀 그런 게 많은데요. 여기는 좀 독특하게 꾸며져 있어서 좀 즐겁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유리로 지어진 또 다른 온실로 가봤습니다. 꽤 넓군요. 여기선 지중해성 기후에서 서식하는 독특한 나무와 화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프리칸 바오밥 나무들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야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들도 있죠. 선인장
한정 종류도 다양하고요. 중앙에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정원이 있습니다. 현란한 색깔의 꽃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플라워 돔인가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참 잘 나오는데 안 찍으셨어요? 네, 찍었습니다.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네. 식물원 구경을 마치고 트램을 탔습니다. 워낙 넓은 곳이라 걷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곧바로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페퍼크랩을 먹었는데요. 그리 맵지도 않고 단맛이 나는 게 맛있었습니다. 네. 저녁이 되자 슈퍼트리에 불이 켜집니다. 주변도 온통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는데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슈퍼트리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며 화려한 나이트쇼가 펼쳐집니다. SF 영화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이 몽환적인 분위기네요. 네, 인공나무 밑에서 누워 편안하게 쇼를 감상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싱가포르 야경을 즐기기 위해 크루즈를 타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유명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인데요. 아까 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보이고요. 연꽃을 담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도 있습니다. 네. 건물들 하나하나가 독특해요. 배는 예전에 운반용으로 쓰던 봄보트를 활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운치 있었습니다. 우체국을 개조해 만든 중후한 플라톤 호텔을 지나면 사자와 물고기가 합쳐진 모라이언 상이 물을 뿜어냅니다. 이 도시의 상징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한쪽에선 놀이기구에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그냥 떨어뜨리는 건가 봐요. 네, 보기만 해도 손에 진땀이 나더라고요. 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싱가포르 플라이어를 타러 왔습니다. 초대형 관람차인데요.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런던의 관람차, 런던 아이보다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내부도 넓네요. 네, 캡슐 하나의 크기가 일반 케이블카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 관람차의 장점은 싱가포르 최고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싱가포르 야경이 유명한데 야경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군요. 네, 날씨가 좋으면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미래 도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플라이어를 타고 내려오니 발의 각질을 제거하는 물고기들이 있는 탕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반바지 입고 가셨나? 네, 물고기들이 제 발로 모여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좀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날 주롱새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800여 종, 8,000마리에 달하는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새 공원인데요. 예쁜 새들은 물론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주롱새 공원 하면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네, 맞습니다. 이런 곳에 안 가볼 수 없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새들과 사진을 찍는 가족이 보입니다. 이건 앵무새인가요? 예, 앵무새인데요. 색깔이 참 화려하죠. 그렇네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인지 아이들도 쉽게 앵무새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참 색깔이. 모노레일을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백조의 호수에는 멀리 백조들도 보이고요. 그 옆에 펠리컨들이 있습니다. 이 분홍빛 나는 색, 저 뭐죠? 플라밍고인데요. 네. 다리와 목이 매우 긴 큰 새로 호수나 섬에서 무리지어 번식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짝다리를 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사랑 앵무새입니다. 사회성이 좋아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한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앵무새군요. 이것은 넓적부리 황새입니다.
이건 타조예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에뮤입니다. 에뮤, 좀 더 작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타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에서는 새들의 흥미진진한 묘기가 이어지는 새 쇼도 볼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훌라후프를 거뜬히 통과합니다. 아, 잘하네요. 관객의 팔에 앉아 먹이도 먹죠. 새들은 장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건 기본이죠. 동작도 함께하네요. 이번에는 하버 프론트로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센토사 섬으로 가기 위해서인데요. 800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센토사 섬으로 가까워지니 센토사의 상징인 몰라이언 타워도 보이는데요. 높이가 37m로 늠름해 보입니다. 먼저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데요. 미국 LA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에선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영화 주인공들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돌아다니네요. 네, 신나는 춤 공연도 펼쳐집니다. 관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은 트랜스포머관입니다. 오토봇들과 전투를 칠 수 있죠. 좋으셨겠어요. 네.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연도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공연을 즐긴 사이 거리에선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또 봐야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영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게 좀 다르죠. 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 나오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참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공연이네요. 슈렉도 있고요. 네,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한쪽에선 신나는 공연도 펼쳐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모라이언 상에서는 조명쇼가 시작됩니다. 센토사 섬을 나와 트램을 타러 왔습니다. 나이트 사파리 투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야간에 가는 거잖아요. 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야간 동물원입니다. 사자도 보이고요. 물고기는 잡는 고양이, 피싱캣도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카메라 플래시는 금물인데요. 밤에 동물들과 만나 이색적이었습니다. 네, 야행성인 동물도 많으니까요. 네. 다음날 싱가포르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빈탄섬에 가기 위해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얼마나 가면 돼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휴양지 빈탄섬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정도로 갈 수가 있군요. 네.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합니다. 입구에서는 춤을 추며 투숙객들을 환영해 줬는데요.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왔습니다. 숙소 안에는 동물원도 있었습니다. 이구아나도 있고요. 네.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예요. 네. 아니, 무슨 뱀이 이렇게 길어요? 보아뱀입니다. 이 리조트 안에 동물들이 참 많네요. 네, 많더라고요. 하루는 풀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풀장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서 아름다웠는데요.
마침 바람이 많이 불어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빈탄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하고 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는 곳 싱가포르. 공원에서 바라본 싱가포르의 도심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바다 풍경이 시원하고 멋져요. 멀라이언 상도 보이고요. 근데 웨딩 촬영도 이 앞에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특히 멀라이언 파크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도심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웨딩 촬영 명소로 유명한데요. 야, 멋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리나 베이를 둘러싸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도심 속에도 이렇게 공원도 있고요. 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심 속 명소 보트키입니다.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예. 가족 단위의 현지인들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문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문신일까요? 그냥 그리는 문신일까요? 그렇겠죠. 아, 이제 아이들 손에 해주는 그렇네요. 네,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시내를 본격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투어버스를 타보기로 했는데요. 투어 티켓 한 장을 사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길을 잘 모르니까요. 투어버스가 참 편리하겠어요. 네, 버스가 가장 먼저 멈춘 곳은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 보타닉 가든인데요.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입장료가 없다니까 여기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눈이 반짝반짝. 예. 네, 식물원 내에는 열대성 기후답게 수만 그루의 수목과 식물이 무성해 시원하고 걷기에 좋았습니다. 진저가든. 그러면 생강 있는 곳인가요? 네, 공원 중앙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난초 정원이 자리에 있는데요. 수천 종에 이르는 난초꽃은 물론 400여 종의 생강을 모아놓은 진저가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다양한 그런 난초들도 볼 수 있고. 네. 생강들도 볼 수 있고. 네. 네, 난초 정원 옆에는 작은 폭포가 보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군요. 사진 촬영하면 잘 나오겠는데요? 네, 인기가 워낙 많아서 사진을 찍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싱가포르 속 아랍 스트리트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인도, 중국, 아랍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실크나 뭐 인간들도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아랍의 분위기, 이슬람의 네. 그 분위기가 확 느껴지죠? 네, 거리 한쪽으로는 커다란 모스크가 자리에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 최대 이슬람 사원, 술탄 모스크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들어가 볼 수는 있지만 볼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입구와 회랑에만 입장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발도 씻어야 되는군요. 이곳에선 하루 5차례 예배가 열리는데 모스크 내부에는 마침 기도 중인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관광객들인 것 같은데 또 가운을 입네요? 네, 내부에서는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바지 반팔 차림일 테니까요. 네. 전시관도 있나 봐요. 네, 입구 한쪽에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사원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인근의 재래시장, 부기스 스트리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특산품도 많아 보이고 먹을거리도 참 많아 보이고 여기 꼭 둘러봐야 되겠는데요? 직접 여기서 드신 음식도 있으세요? 네, 골목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에 군침이 삼켜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버블티입니다. 이야. 이게 버블티 모양인데
어떤 맛이에요, 이게? 네, 버블티는 싱가포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대표 음료입니다. 맛도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고 당도의 정도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아,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어때요? 어느새 도심의 밤이 찾아왔는데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클라키에는 야식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밤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기 터키 사람, 요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죠, 이게 거죠, 맞아? 쫀득쫀득한 아이스. 네. 네, 아저씨의 익살스러운 장난에 점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줄 듯 하면서도 다시 가져가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로 장식이 된 클라키의 아름다운 야경. 그 풍경을 감상하며 싱가포르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표를 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스템은 우리와 비슷했는데요. 네.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은 지하철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어디를 가든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 새로 오픈한 줄 알았어요. 지하철로 몇 정거장을 달려 차이나타운 역에 내렸습니다. 이야, 확실히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게 분명하네요. 아까는 아랍스트리트였는데. 네, 싱가포르 거리 곳곳엔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무역 거점이던 시절 이 부근에 우물이 많이 있었다는데요. 상인들이 이곳에서 길어온 물을 소가 끄는 진차로 운반했던 것에서 유래돼 차이나타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 뭐 중국 음식점도 많을 것 같고 말이죠. 여러 가지 중국의 정치들, 문화들이 있네요. 현재는 상업의 중심지였던 과거의 자취는 남아있지 않고 모스크와 사원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도 모스크가 있어요. 네, 자마의 모스크는 현존하는 싱가포르 최고의 이슬람 사원인데요. 예배 시간 이외에는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역시 벗고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이 뭐 공부하는 건가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짧은 옷을 입은 관광객들에게는 입구에서 빌려주는 옷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옷을 빌려주는군요. 저거는? 여기는 이슬람 사원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힌두교 사원인데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화려한 조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뭔가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였는데요. 이곳에서 10월 말이면 맨발로 불 위를 걷는 힌두교 축제, 티미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10월에 가면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여기는 왠지 불교 사원 느낌이 나는데요. 네, 차이나타운 중심부에 있는 이 건물은 불화사 용화원으로 2006년에 완공된 불교 사원인데요. 입구에 들어가자 신자들이 피운 향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옷은 갈아입나 봐요. 네, 관광객들을 위해 사원에서는 맨살을 가리기 위한 특별한 옷을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저도 갈아입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사원은 당나라 때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모방했는데요. 양 벽면에는 100여 개의 작은 불상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불상이군요. 정말 화려하네요. 검종의 형태를 한 420kg의 숭근 불사리 탑에는 석가모니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치아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요. 불상 앞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신도들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참 많은데 네, 거리에 늘어선 상점 건물이 화려하면서도 참 세련돼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관광객을 위한 각국의 유명 음식점들인데요. 중국 음식점 같진 않은데? 네, 이 가게에서는 토스트와 커피를 함께 판매합니다. 메뉴는 간단하지만 그 맛과 먹는 방법이 독특해 먹어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글 합니다. 메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예.
이 계란을 거의 반숙을 했는데 여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네, 저는 반숙을 좋아하는 편이라 별 거부감 없이 먹었는데요. 네. 저도 반숙 좋아하는데. 소금으로 간을 한 뒤 계란을 잘 풀어서 토스트와 먹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달짝지근한 그런 맞아요, 맛이죠?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푸드코트입니다. 아, 여기도 또 먹을 게 있군요. 괜히 미식가들의 천국이 아니에요. 네, 도심 어디를 가든 거리마다 음식 골목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내부는 언제나 분주합니다. 야, 음식 종류도 정말 많고요. 네. 야, 이건 튀김 종류의 모양인데요. 이거 무슨 튀김이에요, 이거는? 이건 바나나 튀김인데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해도 현지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바나나 튀기면 더 달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인기 메뉴는 바로 사탕수수 주스인데요. 오. 옆쪽에서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날이 더우니까 좀 단 걸 먹어야 힘이 나죠. 네, 이곳에서 더위도 식힐 겸 식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음식들이 좀 기름져 보이긴 하지만 참 맛있어 보이네요. 네, 특히 싱가포르의 명물 치킨 라이스와 향신료로 맛을 내 다양한 면 요리는 별미였는데요. 야, 여기에 입가심으로 사탕수수 주스까지 마시고 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든든해야 또 여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든든하게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산책로를 따라 산책에 나섰습니다. 배 타고 둘러보시는 분들도 꽤 많겠어요. 네, 물 위를 가로지르며 배들이 참 운치 있어 보여 저도 배 위에 몸을 실어 보았는데요. 시원한 바람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방으로 펼쳐지는 화려한 건물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관람차도 보이고요. 이 건물은 정말 유명한 저 위에 건물이잖아요. 배가 있는 것 같은 모습. 네, 네. 네, 특히 독특한 외관의 마리나 베이 센치는 가까이서 보니까 호텔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았는데요. 세계적인 명성만큼이나 정말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저기 한번 가서 묵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과연 건물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해 보기로 했는데요. 아, 들어가 보셨군요. 그런데 내부 역시 외관만큼이나 독특했습니다. 아니 이게 호텔 내부예요? 배가 다닌단 말이에요? 야외 같은데요. 네, 건물 안에는 커다란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배를 타고 둘러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 온 그렇습니다. 듯한, 베니스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 주변으로는 고급스러운 상점가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꼭 투숙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내부 구경만으로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만큼 구경거리가 많았는데요. 네. 가게들 구경을 하며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다양한 물건들 구경하는 재미에 저도 한참을 푹 빠져 있었습니다. 숙박을 못 한다고 해도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수영장입니다. 아 맞아요.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그런데 이곳은 투숙객만 이용이 가능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는 자야 되겠네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싱가포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명 싱가포르 플라이어 관람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을 관람하려면 또 이걸 한번 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녁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희 일행도 관람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시간 제대로 맞췄는데요. 네, 도심의 어둠이 깔리자 오히려 건물들은 더 화려해졌는데요. 관람차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정말 멋진 야경이 펼쳐집니다. 이야, 멋있어요. 야, 괜히 야경이 유명한 게 아니군요. 말이죠. 관람차에서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 야경 명소 마리나 베이로 향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인근에는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야, 정말 밤이 더 화려하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나 베이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레이저 쇼입니다. 저녁마다 시간에 맞춰 고층 빌딩 여기저기에 다양한 빛깔의 레이저가 빛나는데요. 어허.
까만 하늘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레이저쇼.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싱가포르의 야경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혀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아래로 도심 관광의 중심지 마리나 베이가 펼쳐집니다. 아, 저기 보이는 건물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마리나 샌즈 베이는 싱가포르 최대의 호텔로 도심 속 명물입니다. 저 위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죠. 최고예요. 와, 가보고 싶네요. 강변 한쪽의 공원에는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멀라이언 상입니다. 싱가포르의 마스코트죠.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금. 네, 멀라이언 공원은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로 기념 촬영 인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마리나 베이의 진가는 밤이 돼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거예요. 와. 역시 야경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싱가포르의 밤거리는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이곳, 싱가포르의 명동으로 불리우는 오차드 로드입니다. 오차드 로드는 지하철역 3개에 걸쳐서 이어진 싱가포르 제1의 쇼핑가인데요. 약 2km가량 쭉 뻗어있는 긴 거리에는 수많은 쇼핑센터들이 블록처럼 모여 있습니다. 보통 쇼핑하면 홍콩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구경을 하다 보니까 왜 이곳을 쇼핑 천국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인구 500만 명의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절반 크기의 작은 나라이지만 한 해 약 1,800만 명의 여행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도시 곳곳에 개발된 다채로운 관광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도시 전체가 볼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곳곳에. 네, 그중 주롱새 공원은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와 함께 싱가포르 3대 관광지로 꼽힙니다. 맞아요. 싱가포르 가면 주롱새 공원 꼭 가봐야죠. 예. 네, 6만 평이 넘는 대규모 공원에 세계 각지에서 불러 모은 새들만 800여 종, 총 8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예. 아, 홍합대군요. 규모도 크네요. 네, 주롱새 공원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새들을 구경하면 되는데요. 서너 시간도 모자랄 만큼 예쁘고 신기한 새들이 많았는데 정말 봐도 끝이 없었습니다. 좀 냄새는 나요. 예. 지나다니면. 한참 걷다 보니 조금 지쳤는데요. 모노레일을 타면서 새들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야, 뭐 모노레일을 타면 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 새들을 더 직접 봐야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네, 중간중간 내려서 또 다른 새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인고관입니다. 와, 인코 색깔 좀 보세요. 우와. 청천연색이죠. 여기는 부부들이 가야 돼요. 저는 가면 안 되나요? 직접 새 모이를 구입해서 줄 수도 있는데요. 모이를 들고 서 있으면 여기저기서 인꼬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손에 쪼면 어떡해요? 신기한 게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들 즐거워하더라고요. 새 공원의 다양한 볼거리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공연장이죠? 네, 바로 새쇼입니다. 새쇼. 일명 올스타 버드쇼로 주롱새 공원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펠리컨의 애교 부리기부터 앵무새 농구샷, 제주 부리기 등 놀라운 묘기들이 펼쳐집니다. 노래도 불렀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아,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새들이 정말 애썼군요. 조금 어설프지만 생일 축하 노래였습니다. 와, 노래도 잘 부르고, 뭐 똑똑하고, 정말 볼만하겠어요. 네, 다양한 새들을 보는 것에 묘기 감상까지 더해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공원에는 새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펭귄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 펭귄들은 따로 저렇게 모아놔야겠군요. 아무래도. 이게 노란색 테두리가 딱 있으니까 왠지 좀 옷을 갖춰 입은 신사의 그렇죠. 느낌이 제대로 네. 나는데요. 힘이 좀 느껴지고. 더운 나라에서 펭귄을 만나니 색다른 기분이었는데요. 주롱새공원은 싱가포르 관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력 추천하신 곳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도심을 생각하면 보통 고층 빌딩만 떠올리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강변 산책로가 많습니다. 네. 보트키도 그중 한 곳인데요. 싱가포르 강 위를 지나다니는 유람선이 도심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강 주변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산책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길 위에서 평소 좋아하던 조각상을 만났습니다. 콜롬비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보테르의 작품인데요. 튜브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부풀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새 같은데 이렇게 예. 좀 뚱뚱하게 이렇게 좀 부은 것처럼 보이죠? 보트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수많은 인파로 가득합니다. 밤에 가시면 훨씬 좋아요. 이제 분위기가 보트키 같은 경우. 길을 따라 상점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각종 해산물입니다.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식당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직접 해산물을 보여주며 호객행위를 벌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직장인들이 더 직장인들이 많은 더 것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보트키는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퇴근하면서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무슨 유럽의 도시 같아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요? 보트키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 옆쪽으로 여행객들의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키입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초창기 물류창고 역할을 해오던 곳인데요. 강의 오염이 심각해지자 주변 지역을 개발하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그 거리가 꽤 이국적이네요. 느낌이. 거리에는 알록달록 화려하게 색칠한 옛 건물들이 즐비한데요. 아름다운 경관으로 잘 알려져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빠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오네. 싱가포르의 명소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는 센토사 섬입니다. 센토사 섬은 인공적으로 개발된 싱가포르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이거 낯익은 풍경인데요. 네. 영화 시작할 때. 이곳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요. 동남아 최초의 할리우드 테마파크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입장료가 한국 돈으로 6만 원이 넘습니다. 아, 좀 망설이게 되는데요. 네. 네,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미라나 슈렉, 쥐라기 공원 등의 영화를 주제로 아. 총 24가지의 테마존을 조성해놨는데 그중 18가지가 이곳만을 위해 특별 제작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놀이공원에 왔으니 놀이기구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죠? 제가 선택한 곳은 마다가스카관입니다.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3D 입체 영상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도 정말 좋아할 것 진짜 같아요. 넋을 놓고 보겠는데요. 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동심에 젖어듭니다. 콩쿠 팬더. 쿵쿵 팬더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기념사진을 찍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릴 적 생각이 나서 남편과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저 장난치신 거예요? 어디 낯익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바로 워터월드 공연장인데요. 본 공연이 시작하기 전 바람잡이 배우가 호응을 유도합니다. 꼭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그런 응원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을 하면서 관객들이 주의를 빼앗긴 그 틈을 타 배우들이 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저 뭐래요? 일종의 퍼포먼스인데요. 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사이레가 두려우신 분들은 뒷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공연이 시작되면 워터월드 전투신이 재현되는데요.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모습에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예. 실제로 보면 좀 규모가 있게 느껴지겠어요. 네, 그런데 하루에 딱 3번만 공연하니까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예. 입장료도 뭐 비싸고 하니까 시간도 잘 맞춰서 가셔야겠습니다. 볼만하네요. 지금 네. 보니까. 센토사 섬에는 코끼리 열차 같은 무료 트램이 수시로 운영되는데요. 트램은 섬의 명소들을 지나는데 그 종착역은 실로소 비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해변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든 인공 해변입니다. 아, 예. 아니, 어떻게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깨끗한 바닷물과 고운 모래사장 덕분에 비치발리볼 게임장이나 해변 파티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섬이 워낙 넓다 보니 이동수단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해변가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책로 멀라이언 워크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동화 속 풍경 같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네, 멀라이언 워크를 따라 타일아트로 꾸며진 아름다운 물길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조각상과 분수를 보니 마치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면 주변은 더욱 로맨틱하게 변합니다. 여기서도 멀라이언상이 보여요. 좀 변형된. 네, 높이 37m의 전망대인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섬의 전망은 최고입니다. 전망대군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싱가포르 도심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진짜 야경 손꼽힐만 하네요. 네, 그리고 참 깨끗해요. 예. 네, 도심 곳곳의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야경은 싱가포르 여행의 백미입니다. 싱가포르 대관람차를 보니까 놀이동산에라도 온 듯한 기분인데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곳은 소원 분수로 유명한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분수대에 오른손을 대고 3바퀴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놀이기구인가요? 네, 관광도시답게 도심 곳곳에 즐길거리들이 넘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놀이기구인데요. 사실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는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이고야. 야, 높이 어마어마. 오우, 저기. 저 주변에 의지해서 아무데나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무섭겠는데? 싱가포르 최고의 야경 명소는 바로 클라키입니다. 아까 낮에 갔던 그곳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낮하고는. 네, 클라키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해집니다. 네. 와. 정말 운치 있고 참 예쁘죠. 강변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독특한 컨셉의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요리와 술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침 우리가 갔을 때가 주말이라 운 좋게도 나이트 마켓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벼룩시장처럼 물건들이 다양해서 남편과 소박하게나마 쇼핑을 즐겨봤습니다. 머리끈이잖아요. 머리끈 사셨나 봐요? 클라키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인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